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래된 시골집 나무 기둥에서 동그란 점박이 무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걸 바로 옹이라고 하는데요.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생긴 흉터라고 할 수 있죠. 옹이가 단단히 박힌 나무는 쉽게 갈라지거나 뒤틀리지 않아서 주로 건물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의 좌절과 시련이 내일을 버티는 힘이 돼줄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이경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대학 캠퍼스 커플입니다. 2년 정도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지금 저는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남편은 군대 때문에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4학년 학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몇 달 전에 대학 동기들이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군대 휴가를 나온 친구가 있어서 같이 어울려 주느라 가게 된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을 헌팅 포차에서 봤다는 제보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과 싸우게 됐는데 몇 번 반복되자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신용도 안 하더라고요.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 포차 가서 논 것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연애 중이라면 억지로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일평생 함께 살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젊을 때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 줬는데 남편 명의입니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까지 납입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인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네, 남편분은 아직 대학생이고 사연자분은 임신 6개월인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의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이거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헌팅 포차에 드나든 게 단순히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수시로 드나들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음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남편분 말대로 어떤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 포차에 계속해서 수시로 방문한 것은 부정한 행위로 포섭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헌팅 포차에 이제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가서 본인이 지금 부인이 임신한 유부남이다 이런 거를 알리고 헌팅 포차에 간 건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부부관계의 신뢰를 파탄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정행위에도 해당할 수는 있겠네요. 네,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지금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고민 중인 상황이세요. 우선 이혼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재산 분할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 파탄 시점까지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대금을 납입하고 혼인 파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남은 잔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비록 혼인 파탄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전에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 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이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취득을 하고 사연자분께서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적어도 아파트 분양권에 지금까지 납입하신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네, 이제 아파트가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이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이제 사연자분한테 유리한 거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대법원 판례 입장에 의하면 이제 프리미엄까지 포함해서 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출산과 양육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연자분은 아직 그 남편이 학생입니다. 나중에 아이가 출산하면 이 학생인 남편한테 양육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양육비 분담 비율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분담 비율을 결정하되 비양육친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부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아이가 아직 이제 뭐 출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을 많이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헌팅 포차 출입 금지 각서를 받는다면 이건 효력이 있을까요? 단순히 출입을 금지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헌팅 포차 출입 일회당 얼마를 위약벌로써 사연자분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정식적인 계약서를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약벌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여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과 달리 위약벌은 법원에서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로 될 수 있다고 판시했으므로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의 헌팅 포차 자주 방문은 이제 이게 상습적이고 이제 굉장히 많은 횟수였다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또 혼인 파탄 이전에 부부의 협력으로 납입된 분양 대금을 기반으로 아파트가 취득이 되었다면 그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하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경아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